그래서 법규의 한도 안에서 최대한 이제 그 바닥 면적 용적률을 찾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건축일기 정소장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다가구 주택의 건축법상 정의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가구 주택의 형태가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게 되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같은 설계 사무실에서는 이것을 규모 검토라고 하고요. 대지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것을 평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렇게 입체적으로 어디까지 건축이 가능한지 최대의 면적을 구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예시로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프로젝트는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심지 건축의 특징은 땅이 비교적 작고 땅의 지가가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대한 밀도 있게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법규의 한도 안에서 최대한 이제 그 바닥 면적 용적률을 찾는 그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법규가 적용되는데요. 첫 번째는 대지안의 공지, 두 번째는 정북 1조 4선, 그리고 세 번째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이제 개념입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건물의 형태가 어떻게 찾아지게 되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프로젝트이고요. 저번 시간 저희가 이야기했던 걸 잠깐 살펴보면은 다가구 주택은 소유자가 한 명인 단독 주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거로 쓰는 층은 3개 층이라고 했고요. 용적률과 건폐율이 허락하는 한에서 주거층으로 3개를 쓸 뿐이지 용적률이 허락이 된다면 근린생활시설을 결합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집을 보시면은 1층에 이렇게 근린생활시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2층, 3층, 4층 이렇게 주거 유닛이 구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층의 경우에 이제 주거 유닛이 이런 식으로 다락과 함께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다락은 층수 선정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거로 쓰는 층수가 3개층, 근린생활 시설이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이 이 프로젝트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 규모 검토를 이제 하는 과정을 보여드릴 겁니다. 이 파란색의 선이 나오게 되는 것은 이제 대지안의 공지, 정북 1조 4선, 그리고 건폐율, 용적률 이런 법규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저희 대지안을 이렇게 흰 여백으로 가려 놓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제 규정들이 어떻게 적용돼서 이 위에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는지 역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지안의 공지고요. 대지안의 공지란 것은 내 건물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대지 경계선과 건물을 이격시키라는 규정입니다. 이것을 이제 공지라고 하는데요. 공지는 바람이나 어떤 햇볕에 채광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요. 유사시에 그러니까 화재가 났었거나 이럴 때 건물 안에 사람들이 피난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뭐 소방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이렇게 대지안의 공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지킬 것을 이제 정하고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최소의 공지 규정을 받게 되는데 인접 대지와는 50cm를 이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 이제 이쪽 대지 경계선, 이쪽 대지 경계선으로부터 이렇게 50cm를 띄게 되는 것이고요. 이로 인해서 우리가 건축할 수 있는 어떤 한계 영역이라고 치면은
이쪽 파란 선부터 이제 이쪽 파란 선까지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서 이렇게 파란색의 대지 건축 한계선이 이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정북 1조 사선 제한선입니다. 정북 1조 사선 제한은 전용 주거지역과 일반 주거지역, 그러니까 사람이 주로 생활하는 주거지역에 적용되는 법규입니다. 법규 자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기울기 2대1의 사선을 정북 방향으로 인접대지 경계를 중심으로 정북 방향으로 그어서 내 건물이 이 사선을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 이웃대지에 햇볕이 잘 들게 하기 위해서인데요. 보시면 건물을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구성을 한다 치면은 건물의 미관상 좋지도 않고 쓰임새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규에서는 9m 이하, 즉 3계층까지는 1.5m만 정북 방향으로 이격을 하고, 그 이상 높이에 관해서는 아까 말했듯이 기울기 2, 높이의 반절만큼만 정북 방향으로 이격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 12m라고 하면은 이 지점은 정북 방향으로 6m를 이격시켜라 하는 규정이 바로 정북 1조 사선 제한입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제 수행된 프로젝트고요. 2023년도부터는 이 9m의 규정이 10m로 완화가 됩니다. 단열 규정이나 소음 때문에 이제 슬라브가 굉장히 두꺼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근린생활시설에서 다가구 주택으로 구조가 전이되는 이제 구조의 경우에 이 구조의 힘을 받치고 있는 보가 두꺼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9m, 기존의 9m 안에서 주거에 쾌적한 층고를 확보하거나 또 근린생활시설에 필요한 그런 좋은 층고를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10m로 완화된다고 하니까 이런 층고 확보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정북 1조 사선으로 인해서 이런 건축 한계선이 만들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대지안의 공지 규정으로 인해서 이런 남쪽에 선 하나가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파란색 사선 안에서 우리는 이제 건축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개념입니다. 건폐율이란 것은 대지 면적에서 내 건축물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축물의 이 외곽선을 하늘에서 수직 방향으로 봤을 때 이 건축물의 외곽선을 건축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내 대지 면적에서 이 건축물이 차지하는 그 비율을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00이고 건축 면적이 60이기 때문에 이 건물의 건폐율은 60%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용적률이란 것은 바닥 면적, 실내 면적의 총합이 내 대지 면적에 비해서 얼만큼이냐 라고 따지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대지 면적이 100인데 바닥 면적의 합이 60제곱미터가 3계층이 있기 때문에 총 180제곱미터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집의 용적률은 180%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의 모든 땅은
지역 지구라는 대지의 성격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지구마다 최대 건폐율과 용적률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최대 건폐율, 내 대지 면적 안에서 내가 건물로 지을 수 있는 면적의 비율, 그리고 용적률, 얼마만큼 몇 개 층으로 만들 수 있는지, 요것을 지역 지구마다 이제 설정함으로 인해서 조금 더 개인의 자유는 어느 정도 허용하지만은 조화로운 동네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지역 지구제의 개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이라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거고요.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제 건폐율이 60%, 최대 건폐율이 60%인 지역이었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요 선부터 요 선까지 건폐율 60%, 요 노란색 건물 같은 것을, 그러니까 노란색 바운더리를 위치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내가 건물을 위치시킨다고 하면은 이 왼쪽에 대지 안의 공지선으로 인한 이 선으로 끝까지 붙여가지고 이렇게 건물을 배치시키는 것이 유리할까요? 자, 이것을 1번이라고 치고요. 2번, 지금 그림처럼 가운데다가 이렇게 위치시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2번이라고 치고요. 그리고 3번 마지막으로 정북1조 사선 제한선에 최대한 밀착시켜서 이렇게 건물을 배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3번이라고 치면은 어떤 배치가 가장 유리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1번 정북1조 사선에 가장 멀리 배치시키는 것이 가장 면적 확보에 가장 유리합니다. 그것은 대지 안의 공지 이 선과 정북1조 사선으로 인해서 상층부의 면적 확보가, 공간을 확보하기가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대 건폐율이라는 개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선을 하나 찾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용적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용적률이라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실내 바닥 면적의 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층 바닥 면적, 2층 바닥 면적, 3층 바닥 면적, 4층 바닥 면적, 이렇게 찾다 보면은 우리는 이 용적률의 개념을 통해서 요 선과 요 마지막 4층의 슬라브 라인을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건폐율, 용적률 요 두 가지 개념을 통해서 우리는 요 선과 요 선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그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 선과 요 선을 이제 찾게 되는 것이고,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꼭대기층에 다락을 쓰기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평지붕에 옥탑을 선호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다락을 이제 사용하기로 했고, 다락이라는 공간은 층수 산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럼 층수 산정에서 제외되려면 다락이 경사 지붕일 경우에 이 평균 높이가 1.8m 이하여야 합니다. 1.8m 이상인 것은 다락이 아니라 하나의 층이고요. 1.8m 이하인 것이
이제 다락으로 인정을 받고, 그래서 그것이 층수 선정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프로젝트의 경우에 이제 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4층 가구가 다락까지 함께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북 1조 사선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이 사선을 하나 알 수가 있었고, 다락의 평균 높이인 1.8m를 찾기 위해서 역산하다 보면은 이제 요 사선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사선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에 이런 건물이 되게 된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게 되면은 대지 안의 공지선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런 선을 하나 찾게 되었고요. 정북 1조 사선으로 인해서 이런 선과 이런 선, 그리고 건폐율로 인해서 이 선, 그리고 용적률로 인해서 요 라인과 요 라인을 찾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선 제외됐지만은 다락의 높이 규정으로 인해서 요 지붕선도 이제 찾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대지 안의 공지, 정북 1조 사선, 건폐율, 용적률을 라는 개념을 통해서 도심지의 대부분의 건축물이 형태가 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영상을 보고 이제 길을 이렇게 걷게 되면은 건축물을 보게 되면서 아, 저 건물은 저렇게 만들어졌구나 이런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보셨으면 하는 것은 이 외곽선과 더불어서 그 안의 디자인입니다. 이 건물도 이렇게 외곽선만 따로 놓고 보면은, 자, 이걸 보면 좋겠네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굉장히 이상한 건물이 됩니다. 근데 건축가가 이런 이제 외곽선을 어떤 식으로 극복해서 혹은 어떤 식으로 이용해서 그 안의 디자인을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런 걸 생각해 보는 것도 건축을 보는 눈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은 대지 안의 공지에 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감사드리고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